자,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시험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아주 좋아요. 시험 잘 보셨죠, 다들? 이제 우리 시험 끝난 첫 주부터 7월 첫 주차 정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뭐 할지 정말 궁금하죠? 네, 좋아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일단 여기 화면에 보면은 알 수 있다시피 딱 봐도 느낌이 어때? 문학인 것 같아? 비문학인 것 같아? 맞아요. 비문학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 수업은 1교시와 2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1교시에서는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비문학을 분석할 것이에요. 그냥 모의고사 아니고요. 일부러 어려운 문제로 발췌해온 것도 아닙니다. 이 모의고사는 2024년 올해죠. 6월 고1 학력평가예요. 그러니까 3주 전에 언니 오빠들이 봤었던 시험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었던 오답률 1위 지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고 어려웠냐? 어렵지 않았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를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비문학이랑 친해지지 않았구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4년 6월 고1 학력평가 지문 중에서 21번부터 25번까지 이 문제가 있는 해수, 담수화 지문을 같이 이제 분석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변형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비문학을 어떻게 푸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7분이라는 시간을 드리고 검토 시간 1분을 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읽고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1교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2교시에는 뭐 할 것이냐? 중세국어. 중세국어를 나가 볼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세국어 하면은 언제 이제 배웠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훈민정음 창제원리,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자주정신, 실용정신, 창조정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기억이 있죠. 네, 그런데 아니 정확하게 이 중세국어라고 하면은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중세국어 하면은 문법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뭐 의문변동 현상 같은 것들도 같이 짚어드리면서 오늘 같이 분석할 본문은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입니다. 1443년에 이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쓰여진 글들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중세국어 본문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종어제 훈민정음, 두 번째 용비어천가, 세 번째가 소학언해입니다. 자, 어려운 순서예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중학생이니까 가장 쉬운 올림포스 EBS 국어 안에 있는 지문으로만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도가 올라간 것 같으면 용비어천가 그리고 소학언해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프린트를 나누어 드릴 건데요. 이 프린트 받아보시면은요. 1교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서 우리 2024년도 6월 고1 학력평가 문제 선생님이 타이머 재어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7분 타이머와 이제 1분 검토 시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여러 명 왔네요. 우리 친구들 7분 시간 드릴 테니까 본문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편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풀어보세요. 문제를 먼저 봐도 좋고 본문을 먼저 꼼꼼하게 읽어봐도 좋고 옆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풀어봐도 좋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다 문제 풀어보셨죠? 조금 어려웠나요? 아니요, 풀만했어요. 너무 쉬웠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비문학을 풀 때, 사람마다 조금 편한, 어떻게 비문학을 풀어야 되는지, 뭐 편한 스킬들, 쉽게 얘기해서 노하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은 비문학을 풀 때 문제부터 보지 않습니다.
지문을 일단 꼼꼼하게 읽어봐요. 이것도 비문학을 푸는 연습이 여러분들 잘 되어 있으면, 더 많은 비문학 지문들을 접하고 풀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지문을 최대한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안 넘어가는 게 그게 더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요 해수의 담수화 지문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볼게, 얘들아. 최근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로 무엇이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대. 자, 그렇다면 물 부족 현상은 결과고,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는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들어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원인의 인과, 결과의 과자를 따서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 부족 현상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들어주고 있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대부분이 해수래. 자, 해수라는 게 뭔지는 알아요. 우리 바닷물이겠죠. 그쵸? 자, 해수이며, 근데 해수에 대한 설명이 없어. 바닷물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해수에 대한 설명은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해수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우리는 이 해수가 뭔지 알 수 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아니,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염분 없는 물인 담수. 담수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해수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 염분 있는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염분이 있는 물이 해수겠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염분이 없는 물인 담수는 전체의 이 물 전체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전체의 약 2.5%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담수는 전체의 약 2.5%이다. 담수 중에서도 빙하, 지하수, 담수가 2.5%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자, 2.5% 중에서도 빙하나 지하수 등을 제외를 해야 된대. 얘네들은 왜 담수 중에서도 제외를 해야 되냐? 인간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의 총량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 손쉽게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 손쉽게 활용할 수 없는 예시인 거야. 활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예시로 무엇을 든 거야? 빙하랑 지하수를 든 거야. 구체적 예시를 들고 있다. 자, 그러면서 물의 총량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2.5% 중에서도 빙하 빼고 지하수 빼면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따라서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연구되어 왔다. 자, 그러면 물 부족 현상은 뭐예요? problem. 문제겠죠. 문제. 한마디로. 그쵸? 자, 문제야. 그러면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것은 이 물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해결 방안,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문을 해수의 담수화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해수 담수화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부터는요, 해수 담수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세대. 자, 1세대에다가도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이런 1세대, 2세대, 세대를 거듭하면서 발전하는, 1세대나 2세대 이런 어휘가 나온다면은, 2세대도 나오겠고, 3세대도 나올 수 있겠구나. 최소 1세대를 진화한 2세대는 무조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추측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발전 상태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아이폰 좋아하죠? 아이폰도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고 4세대가 있고 5세대가 있고 6세대가 있단 말이야.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최신 아이폰일수록 신기능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쵸? 그러면 나는 최신 아이폰이 좋아요. 왜? 최신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단점을 보완했으니까. 그렇지. 발전이라는 것은 단점을 보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1세대 지문을 읽을 때 1세대의 이 단점은 무엇일까? 2세대로 진화하게 되었을 때 어떤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더
진화되었을까, 발전되었을까,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수 담수화 기술로는요, 1세대 다단 증발법이라는 게 있는데, 증발이래요, 증발. 증발된다 그러면 우리 뭐가 되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대부분? 그쵸? 기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풀면서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기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자, 이는 물의 상변화 원리를 활용한 것이래요. 자, 물의 상변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자, 상변화가 뭔지 설명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변화라는 것은요, 물체에 압력이나 온도를 가해서 물체를 액체가 아닌 것을 액체로, 혹은 고체가 아닌 것을 고체로, 혹은 기체가 아닌 것을 기체화하는 것을 우리가 상변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면 대충 요것만 봤을 때도 추론할 수가 있어. 자, 해수를 담수로 만든대. 해수도 담수도 뭐야? 액체죠. 그쵸? 그러면 액체 상태의 해수를 기체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액체로 담수를 얻어내는 방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여기다 정리합니다. 1세대 기술인 다단 증발법. 증발을 시키는 거니까 열을 가해야겠네요. 그쵸? 아니나 다를까? 나와 있어요. 가열된. 열을 가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온도를 가한다. 온도를 가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액체를 기체에서 또 액체로 만드는 방법이겠구나. 나와 있어요. 가열된 해수. 여기까지는 액체인데 수증기로 만든데 수증기는 얘들아 액체야 기체야 고체야? 기체잖아. 그치? 기체로 변화시킨 다음에 기화시킨 다음에 응축시킨대요. 응축시키면 뭐가 되는 거래? 담수를 얻어낼 수 있대. 그러면 말 그대로 액체 기체 액체를 거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상변화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상변화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과정에서는 뭐가 존재? 응축시키는 과정이 존재해. 응축. 자, 그러면서 담수를 얻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단 증발법을 적용한 해수 담수화 설비는 우리 비문학 지문,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뭐 윤리 지문? 아니면 예술 지문? 경제 지문? 법률 지문?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문은 아마 기술과학일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해. 기술과학 지문들이 22번 봤죠? 문제. 딱 보기만 했는데도 어때요? 풀기 싫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많이 이제 어려워하잖아. 근데 이런 기술과학 지문이 여러분들이 더 쉽지 않고 재미가 없게 느껴진다면 더 부딪혀 봐야 돼. 부딪혀 보다 보면은 문제로 넘어가지 않아도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가 대충 그려지거든요. 해수 담수화 설비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딱 봐도 22번과 같은 전개도나 아니면은 이제 기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설계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추론해 줄 수 있으면서 설비가 나와 있다. 그러면 해수를 담수화 시킬 수 있는 이 기술에 대한 기계 혹은 설비, 장비들이 나온다는 거야. 나오죠? 해수 가열기, 진공 유지 장치, 그리고 또 뭐도 있대? 여기 직렬로 연결된, 직렬이라는 게 일렬로 나열된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일렬로 나열된 여러 개가 중요해 증발기 등으로 구성이 된다. 자,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옆에다가 써주는 게 좋아요. 해수 가열기, 해수 가열기 있고, 그리고 또 뭐 있대요? 진공 유지 장치. 진공 유지 장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여러 개의 증발기. 여러 개라는 게 포인트야. 2개 이상이라는 거겠지, 그치?
자, 증발기가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라는 거야.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 일렬로 나열되어 있으면은 뭐 요런 모양으로 세로로도 나열될 수도 있고 가로로도 나열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22번을 먼저 한번 본다면은 가로로 나열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증발기가 있어요. 자, 해수는 증발기 내부에 냉각관을 통과해요. 새로운 것도 있다. 뭐가 있대? 증발기 내부에 냉각관도 있다고 하네. 자, 그래서 총 4가지의 장비가 이제 나와 있어요. 4가지의 장비, 해수가열기, 진공유지장치, 증발기, 냉각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름만으로 뭐 하는 장비인지 대충 추론할 수 있다. 해수에다가 열을 가하니까 해수가열기겠죠. 그리고 증발기래. 해수를 증발시켜가지고 수증기를 얻으니까 증발기겠죠. 냉각관은 그럼 뭐 하는 거겠어? 이 기체를 응축시켜가지고 액체, 담수를 얻어내는 거겠지. 근데 이게 좀 모르겠어. 진공유지장치는 뭘까? 요거는 솔직히 잘 감이 안 오죠? 이런 거 설명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설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보면은 해수는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을 통과하여 해수 가열기 내부로 이동한다. 제일 먼저 해수는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을 통과해가지고 가열기 내부로 이동한대요. 해수 가열기는요, 고온의 증기로 봐봐, 뭐 하는지 나와 있다 그랬죠? 해수 가열기는 고온의 증기로 해수의 온도를 끓는 점인 110도 이상까지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 그 역할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 선생님 비문학 풀 때 이렇게 하나하나씩 적어가면서 풀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판서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글씨를 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타입?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요약해가지고 적어주실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오늘은 우리 같이 분석하는 시간이니까 꼼꼼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해수 가열기의 역할 뭐 한대요? 고온의 증기로 해수의 온도를 끓는 점까지 올린다. 근데 이 끓는 점이 몇 도? 110도씨가 되는 것이죠. 110도까지 이렇게 이상 높인다. 이상 높이는 역할. 이상이나 까지 이런 걸로도 장난칠 수 있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까지 이상. 다르죠? 어휘 뜻이 엄연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적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마냥 뜻을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야. 자, 끓는 점 이상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열된 해수는요, 내려갑니다. 가열된 해수는 앞서 통과한 증발기들의 하부를 역순으로 통과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가열된 해수는 앞서 통과한 증발기 냉각관을 지나가지고 들어온다. 해수 가열기까지 들어온다라 그랬잖아. 역순으로 통과한다는 거야. 만약에 해수가 이렇게 들어왔어. 기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 역순으로 통과한다라는 것은 자, 해수 가열기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반대로 나온다라는 거야. 반대로. 오케이? 반대로 나온다라는 거야. 자, 이때 증발기들의 내부는요, 진공유지장치 뭐 하는지 궁금했는데 진공유지장치 뭐 하는지 얘기해준다? 대기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 진공유지장치는요, 대기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잠깐만. 여기 진짜 중요한 포인트 있거든?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출제한다면 여기에서 킬러를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사실 이 문제는 24번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24번에서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얘들아, 낮은 압력을 유지한대. 그렇다면 다단 증발법은 온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무엇의 변화도 필요한 거야? 압력의 변화도 필요한 거야. 그치?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의 변화도 필요한 거야. 자, 이렇게 대기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게끔 해주는 게 진공유지장치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해수의 끓는 점은 대기압이 낮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자, 해수의 끓는 점은 대기압이 낮을수록 무엇도? 끓는 점도, 해수의 끓는 점도 낮아지기 때문에 증발기로 진입한 해수는요, 순간적으로 확 끓어오는 거야. 끓는 점이 낮아져야지 더 빨리 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수는 순간적으로 팍 끓어올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래서 해수, 이 액체 상태의 해수가
순간적으로 확 이제 끓는 점이 낮아지면서 확 끌어올라가지고 기체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성된 수증기에 포함된 미량의 해수는 그래 여러분들 이런 수증기에 엄청 습하잖아. 습습한 느낌 뭔지 알죠? 이런 습습한 수증기 같은 거에 사실 물 수준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 이제 촉촉하잖아. 거기에 미량의 해수가 있을 수 있어. 해수는 뭐가 있다 그랬지? 염분. 그치? 염분이 있다 그랬으니까 염분이 있는 이 해수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근데 걱정할 필요 없대. 이 해수는 어떻게 될 거래? 무엇을 통해서? 필터를 통해 가지고 제거될 것이래요. 자,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같이 적어줄게. 이 필터라는 것도 있는데 필터는 수증기가 됐을 때 생성된 수증기에 포함된 미량의 해수를 적은 양의 해수가 제거된다. 필터를 통과하며 제거된다. 필터를 통과하며 제거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줄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제거된다. 그래서 이제 염분 자체가 없는 순수한 수증기가 되는 거야. 자, 순수한 수증기가 되고 설비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대요. 자, 순수한 수증기는요, 증발기 상부에, 자, 여기에서도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네요. 증발기 상부래. 우리 냉각관의 위치는 알 수가 없었잖아. 근데 냉각관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주고 있어. 어디에 있대? 증발기 상부, 즉 위쪽에 있다라는 거지. 자, 위쪽에 있으니까 처음에 해수가 들어올 때 냉각관 거친다 그랬었죠. 그럼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수가 이쪽으로 들어오든 이쪽으로 들어오든 여기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내려온다. 어디로? 하부로 내려온다. 라는 내용으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냉각관을 만나서 응축되어서 담수가 된다. 자, 수증기 기체 상태였었다가 냉각관을 만나서 응축되면서 다시 액체가 되는 상변화의 원리를 활용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수는요, 증발기들을 거칠수록 염분 농도는 증발기가 얘들아 몇 개라 그랬어? 여러 개라 그랬어. 그치? 증발기가 여러 개니까 이런 식으로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으면은 증발기 1, 증발기 2, 증발기 3, 뭐 증발기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쭉쭉쭉쭉 있을 거 아니야? 이 증발기들을 거칠수록, 자, 증발기를 거칠수록 염분 농도는요 높아지고 온도는 계속 낮아진대. 그리고 증발기 내부의 압력 또한 설비 끝으로 갈수록 거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낮아진다라는 거야. 이런 거는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염분 농도 높아지고, 자, 온도는 낮아져요. 끝으로 갈수록 내부 압력도 어떻게 된대요? 낮아지게 된대요. 냉각관이 하는 역할은요, 응축 두 글자만 써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갈수록 더 낮아지기 때문에 마지막 증발기까지 담수가 계속 생성된다. 그렇구나. 자, 다단 증발법은요, 여기에서 우리 아까 1세대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나요? 1세대, 가장 이 두 번째 문단의 첫 줄, 1세대 얘기할 때 발정 상태를 보여줄 것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2세대로 거듭했을 때 어떤 단점을 보완해서 2세대가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장점을 부각해서 2세대가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럼 제일 밑에 뭐 나오겠어? 장단점 나오겠어. 그치? 자, 장단점 보겠습니다. 다단 증발법은요, 해수를 끓여서 수증기만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수의 수질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담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대요. 자, 요것도 두 번째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많다는요, 단점으로 작용한대. 자, 그럼 우리가 총 정리를 했을 때, 자, 다단증발법, 1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인 다단증발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해수의 수질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수의 수질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과, 두 번째, 담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요, 뭐예요?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많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다 그랬을 때 2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부터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에너지 소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문단. 자, 2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은요, 2세대가 나왔습니다. 2세대라는 것은 1세대의 대안책 혹은 단점을 보완한 보완책이 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2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은 역삼투법이라는 게 있대. 야, 이름은 솔직히 다단 증발법보다 역삼투법이 더 어렵지 않아요? 그쵸?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등학교 오빠 하나가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삼투현상 모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몰라. 처음 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투현상이 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얘들아.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문제는 안 나와. 잘 설명이 되어 있어. 이거를 읽고 얼마나 이해하느냐를 판단하는 게 비문학 지문인 거야. 자, 다단증발법의 대안으로서 다단증발법의 대안이래. 다단증발법의 단점이 뭐였어?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크다였잖아요. 그쵸?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많다. 그럼 이거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2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이 개발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제시된 기술로 반투막을 사용한대요. 반투막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본다. 자, 반투막을 이용하여 해수에서 담수를 얻는 방법이래. 자, 같은 양의 담수와 이 해수 사이에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을 설치하면, 자, 같은 양의 해수와 담수 사이에 무엇을? 반투막을 이렇게 설치를 한대요. 반투막을 설치하면 뭐만 통과할 수 있대?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대. 그치? 자,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을 설치하면 염도가 낮은 담수에서 염도가 높은 해수로 물 분자가 이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치?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대요? 삼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쵸? 우리 옆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보야겠죠? 선생님이 화면이 여기까지 안 나와서 잠깐만 화면 뒤로 물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삼투 현상이 일어난다. 자, 2세대 기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세대 기술인 역삼투법은 뭐야? 막을 설치하는 거야. 반투막이 필요하죠. 그쵸? 자, 역삼투법은 삼투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자, 삼투 현상이라는 것은 일단 뭐가 필요하다? 투막, 반투막이 필요하다. 그쵸? 같은 양의 담수와 해수를 준비합니다. 그쵸? 양이 같아야 돼요. 자, 같은 양의 해수와 담수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 사이에 무엇을 설치해준다? 반투막을 설치를 해준다. 자, 반투막을 설치하면 이 반투막을 이동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뿐이라 그랬었죠? 물분자예요, 물분자. 그쵸? 우리 물분자 친구는요,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디로 이동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자, 이 H2와 물분자 친구가 담수에서 염도가 높은 해수로 이동을 한대. 자, 이동하는 게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담수가 많아질까? 해수가 많아질까? 해수가 많아지겠지. 물분자가 이동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담수의 해수화 아니야? 잘못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그냥 삼투법이 아니라 반대로 한다라는 거지. 역삼투법이야. 자, 삼투 현상이 일어난대. 이때 담수에 작용하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담수에 작용하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압력을 가한다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 역삼투법에서 쓰이는 것은 압력이네, 압력. 그쵸? 삼투압을 가해. 그러면 여기에서 물분자가 해수로 이동을 한대.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수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어떻게 한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압력 펌프를 사용하여서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요, 이 해수에 가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해수에 있는 물분자가 반투막을 거쳐가지고 담수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어디에 가한다? 해수에 가한다. 그치? 해수에 가하게 되면은 해수에서 물 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야. 아, 더 큰 압력을 가하면 어디에 가하면? 해수에 가하면 해수의 물 분자가
담수로 이동을 한다는 거구나. 그래서 무엇이다? 해수 담수화 기술로 역으로 삼투압의 이 압력, 삼투압의 이 힘을 반대로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역삼투법이 된다는 거야. 그죠? 역삼투법. 자, 보면은 반투막을 거쳐 담수 방향으로 이동하여 담수가 생성이 되는데 이를 역삼투법이라고 한다. 역삼투법은요, 그렇지. 반투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작용을 해요. 우리 이 반투막이 만약에 너무 오염되어 있으면 물 분자가 이동할 수 있을까? 거름종이에 흙탕물을 한번 걸렀어. 그러면은 그 거름줄이 갈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걸러지는 이 필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투막의 오염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서 담수 생성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야. 많이 오염되면은 담수를 그만큼 잘 얻어내기가 쉽지 않겠지.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투막에 맞닿는 이 해수의 수질 조건이 매우 중요하대. 해수의 수질 조건 뭐는 상관없다 그랬죠. 1세대의 다단증발법에서는요, 해수의 수질 조건이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이 2세대의 역삼투법에서는요, 해수의 수질 조건이 필요하구나. 자, 해수의 수질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매우 중요해. 왜?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한 거야? 그 이유는 반투막의 오염 정도가 달려있기 때문이야. 반투막의 오염 정도가 이 해수의 수질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해수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해야겠어. 해수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한다는 이 11글자를 우리가 5글자로 줄여볼 건데 뭐라고 줄일 수가 있냐면 바로 전처리 과정이라고 줄여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세대 역삼투법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다? 전처리 과정. 이라고 해서 해수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난 너무 궁금하거든? 어떻게 해수의 이물질을 제거할지. 너무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전처리 과정의 필수적이다. 요 정도까지만 나와 있네요. 자, 역삼투법은요, 다단증발법에 비해서 담수 생성 효율은 높고 에너지 소비량은 적다라고 하는 이거 두 개 다 뭐예요? 장점이 있지만 그런데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을 얻기 위해 여전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투 현상을 이용한 역삼투법도 장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장점 자체가 무엇을 보완한 거야? 1세대 다단증발법의 단점을 보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무엇보다 1세대 다단증발법보다 담수 생성 효율은 높다. 담수 생성 효율은 높다. 그리고 다단증발법보다 에너지 소비량도 적다. 하지만 단점은 여전히 이 다단증발법에 비하면은 에너지를 덜 쓰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정리하면서 하나 더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단증발법은 해수가 액체잖아? 액체인 해수를 기화시켜서 수증기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응축시켜 액체, 담수를 얻어내는 무엇을? 상변화의 원리를 활용한 거야. 자, 그러면 2세대의 역삼투법은 상변화의 원리를 사용한 거예요? 아니지. 같은 액체와 액체에서 물 분자만 밀어낸 거야. 그치? 물 분자만 밀어낸 거야. 그러면 액체에서 액체.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삼투법에서는요, 상변화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네 번째 문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은요,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위한 해수 담수화 설비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연구 비용을 투자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차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눈여겨봐줘야 되는 포인트는 뭐겠어요? 아, 역시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방식으로 발전해 왔겠구나. 근데 이건 우리가 이미 이 글을 다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었어요. 그쵸?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가봐야겠죠? 자, 21번. 윗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21번이 모의고사가 얘들아 총 몇 문제 있지? 그렇지, 45문제 있죠. 45문제 중에서 이 21번이 오답률 8위입니다. 이게 오답률 8위라는 얘기를 듣고 나는 솔직히 조금 감이 왔어. 우리 전국구 고등학교 1학년 언니 오빠들은 이번 모의고사를 조금 많이 힘들어했구나. 특히 21번까지 왔을 때 중간이잖아. 허리까지 온 거잖아. 이때까지 왔을 때 이미 다 지쳐 있었구나. 해수 담수화의 기술은 제대로 읽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겠습니다. 다단 증발법의 장단점은요, 두 가지가 있었었죠. 첫 번째는 해수의 수질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요, 대량의 담수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쵸? 자, 물 부족 현상의 원인, 물 부족 현상,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이 결과라면 이 원인이 우리 제일 첫 문단의 첫 줄에 제시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였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꼼꼼하게 읽으니까 선생님이 앞에 넘기면서 문제를 보지 않죠. 그쵸? 여러분들도 이거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구체적으로 답을 적어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거 봤었어 하는 것들은 넘길 수 있다라는 거야. 해수 담수화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왔겠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었죠. 그쵸? 자, 해수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 해수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죠? 전처리 과정. 그쵸? 전처리 과정이 우리 역삼투법에서는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난 정말 궁금한데 얘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고, 인간이 쉽게 활용할 수 없는 물은, 자, 인간이 쉽게 활용할 수 없는 물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해수나, 염분이 있는 물인 해수나, 아니면 구체적인 예시로 지하수나 빙하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4번을 골라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번은 넘어가고요. 이따가 마지막에 할게요. 23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삼투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정말 쉬웠는데요. 자, 다단 증발법보다 담수 생성 효율이 높은 기술이다. 그치? 역삼투법 자체가 2세대 기술이니까 1세대 기술이었었던 다단 증발법보다 담수 생성 효율이 높은 건 당연한 일이죠. 자,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다단 증발법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다. 이건 사실 1번, 2번이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선지예요. 그렇죠? 1번, 2번을 선택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3번. 다단 증발법보다 전처리 과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그치? 다단 증발법에서는요, 해수의 수질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해수에 가하여 담수를 생성하는 기술 맞습니다. 자, 우리 반투막은요, 무엇만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분만 통과할 수 있다? 아니죠. 이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쉽죠. 그쵸? 자, 24번 같이 한번 볼게요. 24번. 윗글을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막중류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막중류법의 대표적인 방식은 이것도 뭔가 증류래 뭘 가하는지 한번 보자. 막중류법은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막중류법은 고온의 해수와 고온의 해수와 저온의 담수 사이에 소수성을 띈 물과 친화력이 없는 성질을 소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과 친하지 않는 이 친화력이 적은 성질인 소수성을 띤 다공성, 마늘따, 빌공. 그러면 촘촘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막을 설치한다라는 거야. 설치를 해가지고 온도 차이에 의해서 온도가 중요하구나. 막중류법은 온도가 중요하구나. 자, 온도를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증발된 수증기가 막을 통과해서 담수를 얻게 되는 것이래. 잠깐만. 해수에서 증발된 수증기래? 그럼 얘는 기체인데? 상변화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봅시다. 이 방식은요, 해수의 온도를요, 50에서 70도로 높이는 것을 제외하면, 수증기를 얻어야 되니까 50에서 70도로 높이는 것을 제외하면 압력 등 다른 요소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면 막증류법은 압력 등 다른 요소는 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해수를 가열하기는 하지만, 해수한테 열을 가하기는 하지만 50이나 70도는 사실상 못보다 낮은 거예요. 해수의 끓는 점인 110도보다 낮은 거야. 그래서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로까지 높인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적게 들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1, 2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적대. 역시 1, 2세대보다는 좋구나. 자, 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로 설비로도 담수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해수 담수화 기기를 장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요,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이 물에 닿기 때문에 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대. 그래서 이 막의 오염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에서는 무엇과 좀 비슷하다는 거야? 약간 역삼투법과 비슷하네. 역삼투법과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막중류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같이 한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1번. 압력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담담증발법과 유사하군. 2번. 역삼투법과 달리 물의 상변화의 원리를 이용하여 담수를 생성하고 있군. 여러분들 몇 번 했는지 한번 손 들어가지고 1, 2, 3, 4, 5 중에 몇 번 했는지 한번 선생님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선생님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주 다 잘 풀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다단증발법과 역삼투법에 비해서 에너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겠군. 그치? 소수의 이 신재생에너지로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었고, 다단증발법과 달리 해수의 온도를 끓는 점 이상까지 높이지 않아도 된다. 몇 도까지만 높이면 돼요? 50에서 60, 70까지만 높이면 되니까 맞는 말이에요. 막의 오염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역삼투법과 비슷하군. 그치? 막의 오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역삼투법과 비슷한 거 맞아요. 자, 역삼투법과 달리 물의 상변화를 이용하여 담수를 생산하고 있군. 그렇죠. 왜? 역삼투법에서는요, 상변화의 원리를 활용하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압력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단증발법과 유사하군. 다단증발법은요, 압력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25번 같이 한번 볼 것인데요. 이런 식의 이제 어휘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문맥상뿐만 아니라 어휘의 뜻을 맞추는 문제는요, 모의고사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꼭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A 볼게요. 지금 보면은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단 말이야. 자,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 만드는과 가장 가까운 것. 만드는을 다른 식으로 하면은 뭐 생성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 틀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이랑 수업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해담쌤이랑 수업 오래 했으니까 해담 선생님이 알려주셨겠지만, 이런 문제는요, 뭘 봐줘야 돼요? 앞에 있는 조사를 먼저 봐줘야 돼요. 그쵸? 조사를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까지는 맞아. 무엇을 아니죠. 무엇을 괜찮아. 뭐뭐게 안 돼요. 무엇으로 3번이죠. 그쵸? 이것은 무엇로 안 돼요. 무엇을 뭐뭐 하기 위해 안 돼요. 이렇게 먼저
통사구조, 즉 조사를 보고 맞춰주는 것 첫 번째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망의 25번 같이 한번 22번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기는 다단 증발법을 적용한 설비 구조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몇 번 했는지 손가락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 둘, 셋. 7번이 어디 있어요? 오지선다인데요. 자, 몇 번 했어요? 5번? 또 예린이 몇 번 했어? 2번. 가율이는 5번. 은서는 아직 못 풀었어요. 3번. 좋아요. 다 다채로운 정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라는 거야. 자, 우리는 이 지문을 꼼꼼하게 이만큼이나 분석을 해놨으니까 앞으로 안 넘겨봐도 다 여기에 있는 빈칸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자, 해수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해수가 뚜두두두두뚜뚜두두두뚜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물론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냉각관을 통과해서 하부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기억이 냉각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여기 적어놓기도 했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 냉각관 어디에 있다? 증발기 상부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발기 상부에 위치해 있다? 냉각관이 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거니까. 자, 해수 가열기로 간 다음에 이제 해수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열이 팍 가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되는 것이겠죠. 거기에서 이제 필터에서 미량의 해수는 걸러져서 뭐가 된다? 순수한 수증기가 된다. 순수한 수증기가 된 다음에 수증기가 어디에 맞닿아서 냉각관에서 이제 무엇이 되면서 응축되면서 담수를 생성하는 게 바로 이 다단 증발법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건 그럼 뭐인 거야? 그렇지. 담수가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 니은은 그럼 일렬로 지금 같은 게 두 개나 이어져 있네? 그럼 이건 뭐야? 증발기 1, 증발기 2야. 맞죠, 여러분? 해수가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나오는 거는 역순. 그러니까 증발기 1이고 얘가 증발기 2가 되겠죠. 그쵸? 자, 해수의 염분 농도는요. 무엇에서 더 높다? 증발기 1보다 증발기 2에서 더 높다. 맞는 얘기예요. 왜겠어요? 여기 보면은 해수의 염분 농도는 증발기가 여러 개 있어. 그럼 거치면 거칠수록 어떻게 된대? 염분 농도는 높아진대. 그럼 1보다 거쳐졌으니까 1을 거쳐서 2로 왔으니까 2에서 염분 농도가 더 높은 것은 맞는 말이죠. 자, 증발기 1에서 증발기 1과 증발기 2에서 생성된 담수는 설비 밖으로 빠져나온다. 맞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와야겠죠. 자, 해수 가열기에서 온도가 끓는 전보다 더 높아진 해수는요. 어디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증발기로 이동을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증발기 1과 증발기 2에서 생성된 수증기는요. 필터에 의해서 해수가 제거된 상태로, 그쵸? 미량의 해수는 어떻게 된다? 제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필터를 통과하면서 제거된다. 그러면서 냉각관을 만나서 응축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내부 압력이 같은,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내부 압력이 증발기 1과 증발기 2는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증발기를 거치면 거칠수록 내부 압력도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온도 계속 낮아져요. 그리고 무엇은 높아지는 거야? 염분 농도는 높아지는 거야.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1교시에 이 해수 담수화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같이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변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것인데요. 갑자기 이제 또 변형 문제 풀어봅시다 하면 여러분들 엄청 싫어하겠죠? 우리 쉬는 시간 5분 가지고 그리고 변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변형 문제를 나누어 드렸었는데요. 자, 이 변형 문제 앞에 OX 문제가 5개 있고 뒤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같이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까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객관식 문제와 빈칸 채우기 문제 그리고 OX 퀴즈까지 총 6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본문은 최대한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 모의고사랑 거의 유사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6분 시간을 이제 본인 스스로 잰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